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시간은 55페이지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안개만 좀 많이 꼈었는데 오늘은 아침에 비가 좀 왔습니다. 저 눈 올 줄 알았거든요. 서울에 지난번에 첫눈 왔을 때 길이 그렇게 많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이었는데 제가 오전 수업이 잠깐 있어가지고 평상시면 한 30분 정도면 도착할 거리인데 1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갑자기 눈이 오다 보니까 차들이 추돌사고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길이 완전히 막힌 적이 있는데 오늘은 눈이 안 오고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때 도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저보다 늦으신 분도 계시던데요. 예, 이번 시간은 55페이지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좀 시간 되시게 되면 앞서 진도 나갔던 것을 동영상 통해서 꼭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하는 게 국토계획법인데 이 국토계획법이 12문제가 출제됩니다. 최소한 여기에서 10문제 정도는 맞추셔야만 공법에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공부하시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 국토계획법에서는 대한민국 전 국토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국토종합계획, 다른 말로 국가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국가계획이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게 되면 국토계획법은 집행에 관한 법률로서 도시와 군 단위로 집행했었습니다. 도시와 군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라 하고 이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20년 단위로 수립한 국토종합계획은 우리 세종시에 집행하고자 할 때 좀 포괄적이지 않겠습니까? 거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 적합한 장기 발전 방향에 해당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상위 계획인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받고 그에 따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집행계획이다.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다.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 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세종시가 1년 이후에 없어지는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10년, 20년 단위로 어떻게 세종시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거시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하고 이러한 도시군 기본계획인 상위 계획인 국가계획에 부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세종시 독자적으로 성장 발전하면 좋지만 주변 도시와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종시에 지나다니는 버스 중에 시내버스와 광역버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둘 이상의 시군을 광역 도시라죠. 기본적으로 도시군 계획은 도시와 군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라 하고 둘 이상의 특광시군, 둘 이상의 도시를 뭐라 한다? 광역 도시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런 광역 도시를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을 광역 도시 계획이라 하고 이 광역 도시 계획도 도시군 기본 계획과 마찬가지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방향 잡아주는 이러한 두 가지 계획은 광역 도시를 책임지는 자가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은 도시와 군을 단위로 수립해야 되죠.
그래서 도시와 구는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이라 했습니다. 저 특광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상위 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받아야 되는데, 이 두 가지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상급관청에게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 받는다는 의미는 국가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을 두고 보면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는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수립 승인 절차라 했고, 이러한 방법으로 장기 발전 방향이 제대로 수립되게 되면 하나하나 개발, 정비, 보존할 필요 있죠. 그 개발, 정비, 보존을 집행이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우리 세종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다양한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게 되는데,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우리 개개인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하나의 꿈입니다. 우리가 내년에 공인중개사역선을 따겠다, 그런 꿈을 꾸고 있다고 하면 그 꿈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책도 사야 될 것이고 수업도 들어야 될 것이고 나는 공부도 해야 되죠. 세상에 운동하고 공부는 꼭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제일 안 하는 게 공부하고 운동 아닌가요? 가끔 운동 한 석 달 계획해 보시면 한 달 잘 다니지 않으십니까? 예, 저 혼자만의 이야기였습니다. 전 작심삼일이라 가지고 며칠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몸매가 제 상태로 돌아오지 못하고 점점 불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와 운동이 참 해야 되는 거 뻔히 아는데 불구하고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이 꿈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저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저 꿈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방안 중에 우리 세종시에 적합한 발전 방안을 하나 세울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입안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 세종시는 최초 도시 개발 계획에 따르게 되면 남북축이나 동서축에 따른 도로망은 확보하지 못하고 순환도로축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 처음 와서 안 건데 우리 세종시에는 한 4개 정도의 생활권이 있지 않습니까? 3개입니까? 6개나 있습니까? 그래서 1생활권, 2생활권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보고 놀랬던 게, 프랑스 파리에도 대학 이름을 특정 대학 이름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1대학, 2대학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발전된 도시가 세종시가 아닌가 그 생각도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 들어보니 이 생활권이 중심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세종시가 순환도로망을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인구 20만 정도면 충족할 수 있는 교통망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시의 인구가 한 32만 정도인데 그 32만 중에 90%가 지금 건설 지역에 거주 중이시거든요. 그래서 20만을 넘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도로 교통망 가지고는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북축에 따른 도로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데, 이 중에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 있겠죠. 돈만 많다고 하면 동시에 개발하면 참 좋겠지만 한정된 재원 가지고 동시에 개발하기는 좀 어설프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개발해야 될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발전 방안 중에 하나 세운다는 것을 뭐라 한다? 입안이라 표현합니다. 저 입안한 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결정해야 되죠.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은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집행 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야 되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정부 체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이라고 하는 국토종합계획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지만 저 국가계획을 하나하나 집행하는 것은 중앙에서 집행한다, 지방에서 집행한다, 지방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 결정하고자 한다면 우리 세종시를 책임지고 있는 자, 도시와 군을 책임지고 있는 자, 시장 군수가 입안하는 겁니다. 다만 이번에 처리할 개발 사업이 국가계획과 맞물려 있는 경우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입안할 수 있고, 광역도시계획과 맞물려 있는 것이라고 하면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입안권자로서 국도란 말을 기억해 주시고, 저 국도는 우리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안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안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계급 순으로 나열하게 되면 시장 군수로 끝나는 것이 입안권자가 돼야 됩니다. 그 중에 중앙행정기관장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사안은 스스로 결정하게 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특별시장이나 대전광역시장, 충남도지사라고 하면 직접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에 속한 시장 군수 중에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를 대도시라 하는데 그 대도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도시가 아닌 공주시장이 입안한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충남도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맞물린 사안이라고 하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방 분권이 강화되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6가지 사항 중에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입안한 때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입안 결정 절차를 통해 집행하는 사항은 총 6개입니다. 그래서 1번에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에 대한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 2번은 용도 구역입니다. 여기 용도 구역과 관련되어서는 개시 수도란 말로 대신했는데 흔히 그린벨트라 불리는 것을 개발 제한 구역이라 하고,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도 지역, 용도 지구에 관한 사항 함께 살펴주시는데, 우리 용도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쓰임새를 말하게 됩니다. 특별히 세종시장이 세종시 행정관할구역 전체에 걸쳐 있는 토지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지 그 사용 방법을 결정한 것을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제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지역, 지구, 구역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시험에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는데 이쪽은 기본적인 사안들을 함께 해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3번에 관한 사항으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오늘 집을 나오셔서 학원 오셨을 때 이용하셨던 도로, 전기, 수도, 그리고 세종시는 분당 쪽하고 유사하게 쓰레기 수송관이 있더라고요. 사실 아마 쓰레기 수송관 있는 거는 저도 세종시에 와가지고 처음 알았습니다. 분당 쪽만 좀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여기도 있더라고요. 그것 생활에 꼭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종시 생활할 때 꼭 필요한 필수시설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기반시설이라 표현하는데 집을 나오셔서 학원 올 때 이용하셨던 도로, 전기, 수도 이러한 일체 시설들을 모두 기반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반시설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설치, 정비, 계량을 결정하게 되면 얘를 뭐라 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전에 시설은 기반시설이지만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기반시설의 설치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저 기반시설 중에 우리 주변에는 병원이나 또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병원이나 학교 중에 사립학교도 있죠. 그 사립학교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한 것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여기 기반시설의 설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하는 방법과 도시군 관리 계획 아닌 방법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고 하면 세종시 행정관할구역에 만드는 것은 세종시장에게 허가받고 학교나 병원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그냥 기반시설이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된 이후의 시설은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전에 기반시설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이후에는 무엇이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4번과 관련되어 도시 개발 사업, 우리 세종시 같은 도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하는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방금 보셨던 기반시설의 설치,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세 가지 사업에 있어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 대신 개인이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사업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시행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라 해서 얘를 뭐라 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은 모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라 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 되는 겁니다. 대신 이 세 가지 사업이 세종시장에게 허가받아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공익사업이겠습니까? 사익사업이겠습니까? 사익사업이 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걔는 공익사업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사익사업. 그래서 이 도시개발 사업도 또는 정비사업도 소규모 사익 추구하기 위해 민간이 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규모가 크고 공익 성격이 높은 사업이 있다면 걔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이고 그것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은 총 몇 개 있다? 이것 하나, 둘, 세 개. 중요한 것은 올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이 도시개발 사업은 국토계획법에서 사업 절차를 다루지 않고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는 도시개발법을
봤을 때 사업 절차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이라 분류는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그 사업 절차를 다루게 됩니다. 국토계획법에서 사업 절차를 정해놓고 있는 것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만 국토계획법에서 다루고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다루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시험에 내게 되면 드립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 절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 중에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하나만 절차를 다루고 개발법과 도정법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각각 다루게 됩니다. 어차피 올해 도시군 계획사업 종류 묻는 시험을 냈거든요. 똑같은 문제는 내년에 안 나옵니다. 대신 저 사업 절차를 어떤 법률에서 다루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 개발사업이건 정비사업이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건 모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되죠. 세 가지 모두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필요합니다. 그런 사업은 공익사업입니다. 대신 세종시장에게 허가받아 정비사업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원 정도 건물 또는 작은 건물 철거하고 새로 만드는 것 그런 것이라고 하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라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소규모이고 사익 증진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대상 아닙니다. 취지는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세종시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아직 숙지를 못해서 죄송한데 하남 유래지구란 말, 분당지구, 판교지구란 말 들어보신 적 있다면 그게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개발 사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평택 쪽에 삼성전자가 100조 투자하면서 만들고 있는 도시 있거든요. 고덕 신도시 들어본 적 있으시죠? 우리가 세종시도 잘 모르는 판국에 평택까지 언제 신경 쓰겠습니까? 대신 그쪽에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한참 개발 사업 진행 중인데 하나의 큰 시가지가 조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역량만 든다고 하면 그곳에도 할 것 참 많긴 많습니다. 일단 자격 따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 정도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6번이 입지 규제 제소 구역과 그 계획인데 29회 시험 때 두 문제에서 얘를 다룬 바 있습니다. 여기 입지 규제 제소 구역과 그 계획은 2019년 12월 30일 날 폐지되는 대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두 문제 출제했다고 하면 내년에는 낼 가치가 대폭 감소된 상태입니다. 아예 시험거리 자체가 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올해 출제되었던 두 문제 중에 하나는 출제하시는 분이 법 개정된 것 전혀 모르시고 출제하다 보니 전부 정답으로 처리된 것이 있습니다. 시험에 낼 만한 게 그거였는데 그걸 오류 발생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낼 가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집행한다 되신 겁니다. 그중에 우리가 첫 번째 보시는 게 바로 토지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사용 목적 결정하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함께 공부해 줘야 됩니다. 아마 내가 부동산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었다면 오늘 공부하시는 내용이 암기사항이라 생각해서 머리를 아프게 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부동산과 관련된 일하고자 한다면 또는 공부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입니다. 우리가 영어 처음 공부하게 되면 A, B, C, D부터 먼저 공부하지 않으십니까? 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그러한 A, B, C, D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역, 지구, 구역과 관련된 개념에 관한 사항을 잠깐 확인해 주십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구분해 주실 것으로 용도 지역제를 함께 살펴보십니다. 여기 용도 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안으로, 도시관리계획은 집행계획으로서 도시와 군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라고 하는 행정관할구역에 속한 모든 토지에 대해 그 토지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을 용도 지역제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도 지역은 도시와 군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 토지의 사용 목적을 결정하는 것을 용도 지역제라 표현하게 되는데, 현재 용도 지역을 구분하게 되면 용도 지역의 종류는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 지역과 비개발 용도의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시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서 이 도시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을 주로 건축하는 땅을 주거지역, 상가 만드는 땅을 상업지역, 공장 만들기 위해 놔두는 땅을 공업지역, 그리고 도시민의 휴식을 위해 개발하지 않고 놔두는 녹지지역으로 현재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거지역에는 주택 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상업지역에는 상가, 그러한 개발 용도의 땅을 도시지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도시지역은 개발 목적으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농림지역의 농은 농업과 관계된 사안을 말하고 임은 임업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농업과 임업은 뭔가 생산하는 것이 목적이겠죠. 그래서 이 농림지역의 경우는 농업생산, 임업생산과 관련되어 개발하지 않고 건물 건축하지 않고 놔둘 땅을 농림지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우리가 가끔 TV에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명승지라에서 아주 자연경관이 우수한 곳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 끝나고 가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시거든요. 실제 시험 끝나고 가려고 하면 도로가 제대로 개통되지 않아 찾아가질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환경이 우수한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일반인들의 접근이 힘들기 때문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되게 됩니다. 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지정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보전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여기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개발 용도가 아닙니다. 비개발 용도인데 그 지정 목적이 한쪽은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한쪽은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저 도시지역처럼 개발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개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면사무소 소재지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면사무소 하나 있고 그 옆에 파출소 하나, 우체국 하나 그 정도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면사무소에 우리 세종시에 볼 수 있는 큰 규모의 대형 건물 건축했다가는 사람 잘 이용하겠습니까? 텅텅 비어 있겠습니까? 텅텅 비어 있습니다. 면사무소지라고 하면 아마 동네 돌아다니시면 하루에 10명을 채 못 보실 겁니다. 대신 우리 세종시 도시지역에 거주하게 된다면 하루에 보는 사람 꽤 많거든요. 그러면 그 면사무소지에는 대형 건물 건축할 필요 없죠. 대신 도시지역에 준하여 어느 정도 개발 사업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도시지역으로 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최소한 개발 사업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것을 계획 관리 지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림지역은 농업과 임업을 생산하기 위한 공간인데 가끔 이 농림지역의 농경지 중에 관계시설이 충분히 잘 갖춰져서 항상 농업 생산량이 높은 농지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하늘에서 비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천수답이라고 하는 농지도 있거든요. 그런 천수답이 많은 지역이라면 농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여기 농림지역에 있어서는 농업 생산량이 높고 농지를 절대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농업 생산량이 얼마 갖춰되지 않고 관계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곳이라고 하면 농림지역으로 지정할 요건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는데 농림지역은 생산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농림지역의 준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것을 생산관리지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갖추기 위해서는 자연경관이 수려해야 되죠. 대신 가끔 산에 나무 심어져 있는 게 몇 그루 없지만 어느 정도 보존이 필요하다 판단하게 된다면 그러한 곳들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지만 이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해 관리할 필요가 있는 곳이 있다면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각각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 계획관리지역과 도시지역은 그 성격은 조금 비슷하지만 완전 동일하다, 서로 다르다. 이쪽은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동네이지만 계획관리지역은 면사무소지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사람 몇 명 안 되겠죠. 차이가 크다, 작다. 차이가 아주 심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우리 세종시 도시군 행정관할구역 전부에 대해 이러한 용도지역을 빠짐없이 지정하게 되면 특정 장소를 도시지역인 동시에 농림지역으로 중복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각각의 고유 지정 목적이 존재하고 그 성격이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도시지역인 동시에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동시에 생산관리지역의 중복 지정은 불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공부하실 것이 용도지역과 용도지역은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라는 것 꼭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 봐줄 것이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도시지역 그리고 비개발 목적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앞으로 제가 간혹 관농자라 표현 쓰게 된다면 비도시적인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용도지역을 각각 구분해놨는데 여기 농림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농림지역의 지정 목적 달성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가장 돈 되는 건물이라고 하면 위락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는 아직 나이트클럽 없죠. 제가 나이트클럽 만들어지는 거 보면 하나의 생활권이 30만에서 40만 넘었을 때 그때 한두 개씩 생기시기 시작하거든요. 어디 있으신가 봅니다. 그러면 그 나이트클럽은 기본적으로 위락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상업지역에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상업지역에 주거적이나 공업적 그리고 관농자의 경우는 나이트클럽 아예 만들 수 없거든요. 이렇게 용도지역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해서 결정했을 때 해당 토지 소유자는 자기의 땅이 농림지역이라 하더라도 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나이트클럽이나 또는 숙박시설을 이곳에 만들고자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용도 지역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했다고 그 사용 목적대로 토지 소유자가 이용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용도 지역의 여러 필지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이용하는 행위를 방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규제를 가하게 됩니다. 저 행위 제한을 정해 놓고 저 행위 제한을 만약 위반하는 자가 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 놓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용도 지역제와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최소한 제일 중요한 것은 용도 지역과 용도 지역은 중복지정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 기억해 주시는 것과 우리 세종시 행정관할구역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적, 관리적, 운임적, 자연환경 보전적 이 네 가지 중에 무조건 하나는 지정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장소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중복되어 지정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꼭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용도 지역은 우리 세종시 토지 이용과 관련된 1차적 규제가 되게 됩니다. 저 용도 지역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함으로써 지정 목적 달성할 수 있다면 이 용도 지역으로 끝내는데 용도 지역으로 부족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2차적 규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용도 지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 용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결정 대상인 특광시군, 특광시군을 우리는 뭐란다? 도시군이라 합니다. 이 도시군에 빠짐없이 용도지역을 지정했지만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 용도지구를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울 남대문에 남대문 시장이 있거든요. 그 남대문 시장 화재 사건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만약 우리 세종시에도 큰 재래시장이 있다고 하면 자주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장이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방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에는 조치원과 비교하게 되면 진짜 초고층 건축물이 다수 존재하거든요. 아마 조치원이 연기구보다 예전에는 오래된 재래도시인데 그 조치원역 주변 가보게 되면 아마 5층 이내 상가는 만들어져 있지만 10층, 15층짜리 상가 아예 없을 겁니다. 그럴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조치원은 읍면 지역일 때 아마 세종시의 재래적인 기능 제공했던 중소도시에 해당되지 충분한 도시 기능 제공하는 그런 시가지 아니거든요. 그러면 큰 건물 만드는 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유리한데 이러한 것들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게 되면 비행기 지나다닐 때 또는 헬리콥터 이착륙 시에 방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시설이나 또는 비행기 항공구역에 해당되게 되면 지나치게 높은 건물 건축하지 못하도록 고도지구라고 하는 것을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으로 1차적 규제를 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에 문화재 존재하거나 군 부대가 존재하거나 또는 시장 같은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곳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차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것이 용도지구제가 되게 됩니다. 다만 이 용도지구와 관련되어 우리가 하나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용도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이 용도지구제의 목적이 되게 됩니다. 용도지구는 무엇을 위해 두는 제도이다?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 기능 향상을 위해 지정하는 제도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이러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제와 달리 지구를
중복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남대문 시장에 관한 이야기 드렸는데 그 남대문 시장 일대는 방화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그리고 남대문 시장 바로 옆에 예전에 불난 남대문 있지 않습니까? 국보 1호이거든요. 그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용도지구를 따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대문은 남산 인접한 곳으로서 지나치게 높은 건물 건축하게 되면 남산의 전경 해친다 해서 고도지구로 또 중복 지정되어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래서 용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용도지구를 중복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보시는 게 용도구역입니다. 여기 용도구역과 관련되어서는 3차 규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필요시에 용도구역을 지정하게 되는데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린벨트에 해당되는 개발제한구역 그리고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계시수도라고 용도구역을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용도구역과 관련되어 개발제한구역은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대전 외곽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서울특별시와 그 당시에 광역시가 아니라 직할시였죠. 전국 5대 직할시 외곽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제한구역 지정했을 때는 우리 국민들이 워낙 착하고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냥 가만 계셨거든요. 대신 토지의 가격은 반토막 낮겠습니까? 10분의 1토막 낮겠습니까? 10분의 1토막이 낮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우리는 군사 정권 거치면서 이제 총칼 앞에서도 뭔가 할 말은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0년대에는 개발제한구역을 신규 지정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지정하게 된다고 하면 뭔가 큰 난리 발생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명칭을 변경하여 시가조정구역 제도를 2002년도에 인천국제공항이 만들어지게 되는 영종도 일대 지정했는데 시가조정구역 지정하면서 그 유보기간으로 15년을 동시에 결정한 적이 있거든요. 2017년 12월 말에 전국의 시가조정구역은 15년 유보기간 두었다면 2017년 말에는 시가조정구역 있다 없다.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대신 가장 최근까지 이 시가조정구역이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는 자주 출제되게 됩니다. 올해도 시험에 나왔고 아마 내년에도 지문 구성한 것으로 시가조정구역을 시험에 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두게 되었고 그 당시 해양수산부를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거든요. 통영 아파트가 대표적인 굴 양식장입니다. 그것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수산자원보호구역입니다. 그리고 최근 열심히 지정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되게 됩니다. 올해도 시험에 나왔지만 내년에도 한번 볼 수 있는 것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용도구역이 결정되게 되면 토지의 가격은 급락해버리거든요. 얘는 개발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비개발 목적이다. 비개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용도구역은 1차, 2차 규제로 불가능할 때, 공익 달성이 불가능할 때 세 번째 방법으로 규제 가는 것이 용도구역이 되게 됩니다. 제가 98년도에 처음 공법 강의 시작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설명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빼고는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차 한잔 마시기 위해 요즘은 커피숍 찾지만 옛날에는 다방 찾으셨거든요. 저 다방 찾게 되면 다방 마담께서 뭐 들고 오는 게 있습니다. 메뉴판입니다.
그리고 그 메뉴판에는 커피, 녹차, 상하차 등등 있는데 끝에 보면 1인 1차라는 게 꼭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 오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차 한 잔은 시켜야 되거든요. 그게 용도 지역제가 되게 됩니다. 커피나 녹차나 쌍화차 아무거나 하나는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 또는 가까운 천안이나 대전시에 속해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이건 비계열 용도인 관농차이건 한 개 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방 테이블 보게 되면 그 테이블 위에는 설탕과 프림이 상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아는 분은 저 설탕 넣고 소금을 약간 더 치면 맛있다던데요. 그리고 제가 아는 공무원 강사분이 계시는데 그 공무원 강사분께서는 항상 따로 자기가 꿀을 준비해 오십니다. 그래서 커피에 설탕 넣어 먹으면 건강에 나쁘다고 꼭 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그분과 같은 수업날이라면 그분 커피 드실 때 저도 꿀 좀 달라고 컵을 한번 내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런 소금이나 꿀은 다방에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까? 준비 안 돼 있는 겁니까? 준비 안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용도지역제와 관련되어서는 이 용도지역 전국의 모든 도시에는 도시역과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에 있듯이 서울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전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얘는 얘는 법령에서 용도 지역의 종류를 정해 놓게 됩니다. 다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법이죠. 이 법은 중앙에서 만들게 되면 국회를 통과했을 때 법률이라 하고요. 대통령의 명령, 장관 명령이 있는데 대통령 명령을 시행령이라고 장관 명령을 시행 규칙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법은 지방에서도 만들게 되는데 지방에서 만든 법이 있다면 걔를 조례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 부동산 공법 시험에 있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특정 내용에 대해 맞다 틀리다 질문하게 되거든요. 그것은 법률과 명령을 약칭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뭐 만든다? 조례로. 그러면 우리 용도지역은 모든 도시에 공통된 도시적 관농사로 각각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지역의 종류는 어디에서만 다루고 있다? 법령에서만. 반면에 용도지구는 지역의 특수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거든요. 이런 용도지구의 종류와 관련되어서는 법령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법인 조례로 용도지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도구역은 계시수도라고 하는 네 가지 함께 보셨는데 계시수도 외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구역과 관련된 명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하는 법률에서 용도구역의 종류를 각각 정해 놓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다시 하나 봐줄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다방에 방문해서 커피 한 잔 주문하게 되면 저 커피에 설탕 집어넣을 수 있죠? 프림 집어넣을 수 있죠? 그리고 소금이나 꿀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설탕을 먹는 것입니까? 커피를 먹는 것입니까? 커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에 용도 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무엇을 위해?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용도 지구제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방에 내가 5년, 10년 정도 단골이면 아침 일찍 방문했다가 점심시간 넘어서까지 이 다방에 계속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하얀 손, 백수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다방 주인과 워낙 친해졌기 때문에 점심시간 지날 때쯤 짜장면이든 순댓국이든 다방에 배달시키는 분도 계십니다. 진짜 친할 때 이야기입니다. 대신 저 커피 마시고 이 짜장면을 마시게 되면 이 짜장면은 커피 맛을 살려주는 겁니까? 싹 죽여버립니까? 얘와 얘는 전혀 관계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 용도구역을 지정했을 때 만약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용도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질문이라면 틀린 겁니다. 이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은 싹 무시해버리고요. 개발제한구역이나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무조건 개발 못하는 땅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시킨다. 이 말은 용도지구에서만 등장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 이 용도구역이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기능을 증진, 향상시킨다. 이런 이야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용도구역은 고유 지정 목적이 있거든요. 그 지정 목적 달성하기 위해 용도구역을 지정하는 것이지 특정 용도지역, 특정 용도지구이기 때문에 지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짜장면 역할하는 것으로 파악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2분만 저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바로 55번, 55페이지 잠깐 봐주십니다. 55페이지 찾으셨죠? 제 1절과 관련되어서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2번, 손실보상 인정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9회 시험 때까지는 우리 공법에도 판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1회 시험 때 합격자가 6만 명인데요. 2회부터 9회 시험까지 합격자가 1000명에서 많으면 2500명 정도입니다. 요즘은 한 해에 2만 명씩 붙으시는데 9회 시험 때까지는 합격자 몇 명 안 되셨거든요. 그 당시에 공법에 판례가 나왔습니다. 요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 나시면 잠이 안 오실 때 그때 한번 보시도록 하고 평상시에 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제 평상시에 꿈이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민법 시간처럼 저도 판례 특강을 하고 싶은데 예, 제가 개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과락이 많이 나올 겁니다. 제1 용도지역 찾으셨죠? 의 잠깐 확인하십니다. 용도지역이란 토지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 이용부터 높이 등을 제한한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얘가 행위 제한입니다. 저 행위 제한을 함으로써 토지를 경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 공공복리는 바로 공익이죠. 공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우리 시험에 꼭 나오는 것이 있다면 중복하지 않게 이 말입니다. 만약 용도지역을 중복 지정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설명하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열심히 넘어가면 91페이지가 나옵니다. 91페이지 찾으셨죠? 제3절 용도지구 찾았습니까? 1번입니다.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그래서 토지 이용부터 용도지역의 제한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지금까지 행위 제한이었습니다. 강화 또는 완화하여, 강화 또는 완화 주었습니다.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 가로 해놓습니다. 경관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확인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지역의 핵심은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도구역에 관한 사항을 잠깐 확인하고 쉬었다 하십니다. 100페이지 찾으셨죠?
100페이지 보시게 되면 용도구역이란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따로 정함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행위 제한과 전혀 별개의 규정을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가로 해놓습니다. 등을 위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방금 보셨던 무질서한 확산 방지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목적입니다. 그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목적에 있어서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행위 제한과 관계 있다 없다? 관계 없습니다. 따로 정함, 완전 별개의 규정을 정함으로써 개발 제한 구역의 고유 목적 달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를 용도 구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용도 지구의 지정 목적은 용도 지역의 기능 증진에 있습니다. 만약 시험에 용도 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기능 증진은 어디에서만? 용도 지구에서만 등장한다라는 걸 확인해 놓습니다. 그거 잠깐 봐주시는 게 필요하고 잠깐 쉬었다가 용도 지역부터 다시 살펴보십니다.